어제 저녁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60대 박영숙 씨의 고백입니다. 처음엔 그냥 뉴스 하나만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추천 영상, 또 추천 영상,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7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잠깐만 볼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몇 시간이 흘러있고 눈은 침침하고 목은 뻐근하고 손목은 저리고 그런데도 휴대폰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그 순간.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김철수 씨 65세. 퇴직 후 시간이 많아져서 좋을 줄만 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봅니다.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어느새 점심시간이에요. 밥 먹으면서도 영상을 봅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녁 먹고 나면 또 휴대폰이죠. 김 씨의 아내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전엔 산책도 자주 다니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바둑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방에만 있어요. 휴대폰만 보고 있죠.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요. 영상 소리만 계속 들리고. 이건 김철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시니어가 전체의 40%를 넘어섰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휴대폰에 붙잡아 두는 걸까요? 이순자 씨 58세. 처음 유튜브를 접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알려줬어요. 요리 영상 보면 좋다고. 처음엔 정말 좋았죠. 요리법도 배우고 건강 정보도 얻고. 그런데 이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요즘은 제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30초짜리 짧은 영상들이 계속 올라와요. 웃긴 영상, 깜짝 놀라는 영상, 신기한 영상, 손가락으로 쓱쓱 넘기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사라져요. 숏폼 콘텐츠 30초에서 1분 사이의 짧은 영상들입니다. 유튜브 쇼츠, 릴스, 틱톡 이름은 다르지만 작동 방식은 똑같습니다. 한 편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는 것. 정신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카지노 슬롯머신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음 영상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재미있을 수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우리 뇌를 사로잡습니다. 도파민.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운동 후 상쾌함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휴대폰을 볼 때도, 새로운 영상을 볼 때도, 좋아요를 받았을 때도 똑같이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강남성 신병원 신경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숏폼 영상은 30초마다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뇌는 계속해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뇌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약물 중독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작은 자극에도 만족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들, 산책, 독서, 대화 같은 것들, 이런 활동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들이 점점 무뎌집니다. 70대 최영희 씨의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면 그렇게 반가웠어요. 하루 종일 놀아줘도 안 지쳤죠. 근데 요즘은 손주들이 와도 금방 지루해져요. 자꾸 휴대폰을 보게 되고. 손주들이 할머니, 나 좀 봐 그러는데도 휴대폰에서 눈을 못 떼겠어요.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최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손주들을 잘 안 데리고 온대요. 할머니가 휴대폰만 보신다고.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 4시간씩 휴대폰을 본다면 일주일이면 28시간, 한 달이면 120시간, 1년이면 1460시간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4분의 1을 휴대폰에 쓰는 겁니다.
62세 한미경 씨는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책을 참 좋아했어요. 한 달에 서너 권은 읽었죠. 근데 작년에 읽은 책이 몇 권인지 아세요? 단 한 권입니다. 책을 펼치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집중이 안 돼요. 5분도 못 읽고 지루해서 휴대폰을 봅니다. 집중력 저하. 이것은 디지털 중독의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입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숏폼 콘텐츠를 시청하는 60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집중력 테스트에서 평균 35%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단 2주간만 숏폼 시청을 중단해도 집중력이 평균 20% 회복되었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나쁜 방향으로도 좋은 방향으로도. 68세 정남수 씨, 30년을 함께한 아내와의 대화가 끊겼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둘 다 휴대폰을 봐요. 예전엔 그날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TV도 함께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한마디도 안 해요. 각자 휴대폰만 봅니다. 정 씨의 아내 역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남편한테 말을 걸면 응응하면서 휴대폰만 봐요.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화가 나서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그러면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는데 표정이 짜증난 얼굴이에요. 내가 방해한 것처럼.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중독은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연결을 위한 도구인 스마트폰이 오히려 실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가보면 놀라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투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곳, 이제는 조용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 총무를 맡고 있는 75세 박동진 씨의 말입니다. 5년 전만 해도 경로당이 시끌벅적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노래도 부르고. 근데 요즘은 조용해요. 20명이 모여 있어도 말소리가 안 들려요. 다들 휴대폰만 봐요. 영상 소리만 들리죠. 디지털 중독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55세 윤혜진 씨는 최근 병원을 찾았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거북목 증후군이래요. 목뼈가 일자로 펴졌대요. 손목도 저리고 어깨도 굳었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요. 휴대폰 많이 보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하루에 대여섯 시간은 본다고.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휴대폰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증상은 더 악화될 겁니다. 하지만 윤 씨는 고백합니다. 줄여야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손이 가요. 서울 아산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의 조사입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60대의 70%가 목, 어깨, 손목 통증을 호소합니다. 50%는 안구건조증과 시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35%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67세 김광수 씨의 사연입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을 봐요. 새벽 3시, 4시까지 보다가 겨우 잠들죠. 그러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러면 또 집에만 있게 되고 또 휴대폰을 보게 되고. 악순환입니다. 디지털 중독, 수면 부족, 무기력, 실내 활동 증가, 더 많은 디지털 사용.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건강은 계속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빠져드는 걸까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전직 구글 엔지니어 트리스탄 해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중독 시스템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페이스북의 무한 스크롤, 틱톡의 자동 재생. 이 모든 기능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모여서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설계한 겁니다. 당신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수익 모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앱을 오래 볼수록 더 많은 광고를 보게 되고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설득기술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숏폼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심리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변동 보상 시스템, 다음 영상이 재미있을지 지루할지 알 수 없게 만들어 계속 보게 합니다. 사회적 증명, 100만 명이 봤습니다. 같은 표시로 영상의 가치를 높입니다. 손실 회피, 이 영상을 놓치면 손해 라는 느낌을 줍니다. 즉각적 만족, 버튼 하나로 즉시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든 기법들은 우리 뇌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중독되는지를 모릅니다. 61세 조미란 씨의 말입니다. 저는 그냥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죠. 담배나 술처럼 몸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영상을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제 인생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64세 이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휴대폰 중독이었어요. 하루에 5시간씩 봤죠. 손주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5살짜리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나보다 휴대폰이 더 좋아?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씨는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손이 자꾸 휴대폰으로 가고 뭔가 놓치는 것 같고. 근데 참았어요. 대신 다른 걸 했어요. 이 씨가 선택한 건 걷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어요. 처음엔 지루했죠. 그냥 걷기만 하는 게.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길가에 핀 꽃들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아, 내가 이런 걸 다 놓치고 살았구나 싶었어요. 3개월 후 이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휴대폰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봐요. 꼭 필요한 것만 보고 바로 끕니다. 대신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이랑 공원도 가고. 사람들이 그래요. 표정이 밝아졌다고. 저도 느껴져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전문가들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연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제안입니다. 첫째, 사용 시간을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휴대폰을 보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의 디지털 웰빙 기능을 켜서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보면 충격받을 겁니다. 그 충격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알림을 끄세요. 알림이 올 때마다 우리는 휴대폰을 봅니다. 대부분의 알림은 긴급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알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끄세요. 셋째, 휴대폰 없는 시간을 만드세요. 식사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다른 방에 놔두세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가족과 대화하세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세요. 넷째, 아침 루틴을 바꾸세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침실에 휴대폰을 가져가지 마세요. 대신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마시세요.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섯째, 대안 활동을 준비하세요. 휴대폰을 보고 싶을 때 대신 할 수 있는 걸 준비하세요. 책, 퍼즐, 뜨개질,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손이 바쁘면 휴대폰을 덜 보게 됩니다. 66세 황성영 씨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디지털 디톡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4명이 모여서 약속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만나서 3시간 동안은 절대 휴대폰을 안 보기로.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앉아있으니까 어색하고. 근데 누군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 자식들 키울 때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3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이제 이 모임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들 좋아해요. 진짜 사람들과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다시 깨달았다고. 이제는 수요일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에요.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40대 김미영 씨는 70대 부모님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요. 그리고 함께 뭔가를 해요.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처음엔 부모님이 휴대폰 보게 내버려둬 하셨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재미있어 하세요. 김 씨는 부모님의 변화를 느낍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생기가 돌아요. 대화도 더 많아지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다고. 72세 최순희 씨는 6개월 전 휴대폰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휴대폰에 빠져 있을 때가 정말 불행했어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영상을 봐도 진짜 즐겁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본 거죠. 변화 후 최 씨가 다시 찾은 것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을 봐요. 날씨를 느껴요. 맑은지 흐린지 바람이 부는지 이런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을 잊고 살았더라고요. 커피를 천천히 마셔요. 맛을 음미하면서. 예전엔 커피를 마시면서도 영상을 봤어요. 커피 맛을 느낀 적이 없었죠. 친구들과의 대화가 깊어졌어요. 예전엔 만나도 각자 휴대폰을 봤는데 이제는 진짜 대화를 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집중이 안 됐는데 점점 나아졌어요. 한 달에 두세 권씩 읽어요. 이렇게 풍요로운 느낌이 또 없어요. 밤에 잘 자요.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들어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최 씨는 말합니다. 행복이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휴대폰이 이 작은 행복들을 다 빼앗아갔었어요. 이제야 돌려받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휴대폰을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 교수의 말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시간은 더욱 소중한 자원입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데 그 귀중한 시간을 알고리즘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비극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손실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분명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통제해야 합니다. 기술이 우리를 통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휴대폰을 얼마나 보셨나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얻으셨나요? 진정으로 행복하셨나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멀리 두세요. 가족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바로 휴대폰을 보는 대신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셔보세요. 이번 주말 휴대폰 없이 1시간만 산책해보세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휴대폰 화면 속이 아닌 현실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짜 삶을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신의 하루를 되찾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함께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